네, 안녕하십니까. 법쌤입니다. 법원에서 절대 죽지 않는 정부 수입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라고 아십니까? 인지세는 대한민국 국세 중에서 하나로, 쉽게 말해서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서, 대표적인 이제 얘가 통장을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인데, 여기서 이제 증서라는 것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를 말하며, 이게 인지세법 제2조 1호에 규정되어 있고, 수입인지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원에 가면 무슨 서류를 이렇게 신청하게 되는데, 그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가 그 판결문도 일종의 증명서거든요. 그 권리의 창설, 이전, 변경, 계약서나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법원에서 20년 근무해보고, 법원은 증명기관이구나, 뭔가를 증명해주는구나, 판사가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내지는 뭐 재산명시나 아니면 뭐 강제집행이나 이런 이제 절차 진행에 있어서 증명 기능이 법원에서 하고 있고, 그 증명 기능은 수입인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수입인지를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실생활에서는 이제 보통 보면 뭐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신청할 때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제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죠. 이제 근거 법률을 보면 인지세법이라고 해서 1950년 3월 10일에 법률 제 110호로 제정된 나름 유서가 깊은 법률이고,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조선 인지세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역사가 깊은 법이죠. 그리고 이제 수입인지 발행은 기획재정부에서 하며, 인지세 징수는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 이제 책상을 정리하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수입인지라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마치 우표가 생겼는데, 요것을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수입인지는 이제 권리의 증서 같은데 붙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법원 소장이나 법원 신청서 그 표지에 붙이게 됩니다. 법원이 예전에는 우표 모양의 수입인지를 사용했었는데, 법원에서 이 관련해서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결국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결국 이 인지로 된 수입인지 이 제도를 버리고 현재는 전자수입인지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해결된 건 아니고, 결국 이제 법원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해결 쉽게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또 변형되어 있는데, 일단 이 예전에 있었던 이 인지 부분은 바뀌게 된 이유가, 그게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 인지대를 빼돌렸던 법원 직원이 이제 파면되고 자살했어요. 일단 그게 뭐냐 하면, 뭐 그 소장이나 이런 데 인지를 붙이게 되는데, 뭐 지금 뭐 있잖아요. 지급명령으로 한 40억 정도 소송을 걸면 인지를 한 150만 원 붙이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급명령 이의가 들어오면 그에 다시 또 90%를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가 뭐 한 사건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사건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종결되면 이제 보존 창구에서 보존을 하게 되는데, 그걸 뗐단 말이죠. 근데 그 인지에는 소인이 돼 있었는데, 소인된 것을 약품 처리해가지고 그걸 싹 지우고, 내지는 이제 미리 떼 있는 그 인지를 준비해 놓고 새로 붙여진 인지하고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모은 인지나 증지 같은 거를 법무사나 아니면 변호사들한테 주로 파는데, 이 사람은 인터넷에 팔았어요. 인터넷에 팔아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팔면 곧바로 이게 신고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사망했죠.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법원에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출근했는데 보니까 밤에 야간에 한번 가보니까 인지를 빨고 있더라고요. 인지를 약품 처리해서 그 소인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걸 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비리로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이제 그걸 인지를 붙이고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소장입니다. 소장. 소장 보시면 여기 접수인 있죠? 이게 지금 접수 계장이 도장 찍는 난이에요. 계장이 도장 찍는다. 소장이라는 것은 이제 소송을 목적으로 제출을 하는, 이것도 신청서죠 뭐. 그러면 여기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어느 법원 누구, 배당 순위, 담당자 이런 걸 정하고, 원고는 이제 소를 내는 사람이고요, 제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제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당함.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죠? 소송물의 목적의 값. 이게 소송물 목적의 값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소가라고 합니다. 소가. 소가는 계산하는데요. 일단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은 자체가 그냥 소가가 돼요. 근데 비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은 다시 요거를 소송물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뭐 소유권 이전 등기냐, 아니면 뭐 점유권의 소냐, 아니면 무슨 뭐 인격이냐, 뭐 온갖 거 다 나눠가지고 이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소가가 나오면 소가에 이 보면 이 세법을 보면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게 있어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뭐 0원에서 100만원까지는 인지가 얼마를 내라, 뭐 100억에서는 얼마를 내라, 이렇게 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내게 되는데, 자, 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지입니다. 이게 인지인데, 요거는 만원짜리입니다. 만원짜리. 만원. 요런 거는 3,000원. 이거 현재도 지금 사용 가능한 겁니다. 이거 지금 전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 수입인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사용 가능해요. 붙이면 곧바로 3,000원 붙인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인지를 소가를 계산하고 소가에 맞게끔 인지를 여기 이 소장 뒷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풀칠을 하고 여기다가 소가 계산된 만큼 인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것도 인지도요, 많이 붙여 보신 분은 아주 예쁘게 붙여. 이거 한 1,000만원치 붙이는 게 있거든요. 1,000만원치 붙이면 뒷장에다가 아주 예쁘게 그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소가에 맞게끔 인지를 납부한 이 신청서를 법원에다가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법원 공무원이 이것을 보고 이 접수 계장이 소인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소인이라는 게 하는데 별다른 거 아니에요. 소인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 인주로 이렇게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르면 요게 바로 소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접수되고 이제 종료가 되는데, 요거를 지금 나중에 사건이 종료되고 이제 3년 보관하고 이제 폐기 처분하는데, 그 3년 됐을 때 요걸 떼버리는 거죠. 누구도 요거 관심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법원 공무원이 요걸 떼서 요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약품 처리하면 여기 깨끗해지거든요. 인주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서 팔다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요걸 안 한다. 수입인지를 발행 안 한다. 이 수입인지 발행 안 하게 된 이유는, 요 인지가 발행 안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 때문입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법원 인증기, 법원에서 인증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려가지고 또 그것도 해먹어요. 해먹는데 그걸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